네, 거래량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뒷받침이 돼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즉 그 사고 파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즉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와 맞물리겠죠. 뭐 매도하는 시장, 매도 물량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네,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 특히나 이 바닥권 자리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파트 거래량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특히나 이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추이를 보자라고 한다면, 네,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 시기인 2023년도 지난 1월 30일이죠. 예, 지난 뭐 1월이니까 뭐 거의 1년 넘었죠.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무려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중요한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 금리가 굉장히 파급적이었죠. 그래서 뭐 생애 최초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굉장히 금리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조정장이 상당히 심각하게 왔었던 그런 지역들도 있었고,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뭐 송파가 거의 대부분 그런 시장을 좀 이끌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장 안에서도 조정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었던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 위주로 특히나 이제 뭐 노도강 쪽 라인에서도 특히나 노원구 쪽 라인들, 그리고 강남 3구 쪽 라인에서는 송파구가 거의 대부분 그 줄을 이뤘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래량들이 그 여파들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또 나왔었긴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서부터 한 4, 5월, 6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올랐었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하반기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들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매물이 좀 적체가 되었었는데, 올해 지난 11월, 12월 이때에 이제 바닥을 거의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들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그 의미가 뭐였냐면, 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가 상승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의 대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빌라 오피스텔 시장들이 조금은 공포스러운 그런 장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비싸도 네, 조금 더 대출을 좀 많이 받더라도 안전한 아파트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이동이 대체적으로 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전세로 전환한 사람들, 그리고 전세도 이왕이면은 이렇게 가격이 좀 쌀 때 사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요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 상품들이 있었을 때 옮겨 타자, 예, 상위 지역으로 갈아타자, 네, 조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상위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자라고 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한 2달 전, 한 달 전 이때만 하더라도 수요에 대한 부분들, 전세 시장이라든지 월세 수요층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거래량으로 많이들 집계가 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들어서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지난 2년 전에 이런 거래량들을 회복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거래량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금리 이용 바닥 확인한 수요층, 임대에서 매매로 이동한 이런 수요층들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주택 비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매 문의가 늘어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매매층들 자체가 실제로 이 시장에 그냥 단순하게 상담뿐만이 아니라 매매에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세도 별로 없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무서운 속도로 아파트 전세 시장이 계속해서 뭐 10% 이상씩 계속 뛰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세에서 특히나 이제 전세로 아무래도 그 금리 자체가 이제 3% 후반 뭐 이렇다 보니까 월세보단 차라리 아파트 전세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월세가 점점 없다 보니까 또 전세를 몰리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차이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차라리 내가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아파트가 생각보다 보증보험에 대한 그런 가입률 자체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매매 시장으로 옮겨 타는 그런 수요층들이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없고 전세도 무섭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수요층들이 향한 곳이 바로 매매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거래량이 역대 뭐 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손 놓고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네, 뉴스만 보더라도 정말 네, 올해 연초에 집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리서치 결과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제가 남들이 안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상위 지역을 보시자고 한다면 보금자리론 이용을 한 그런 수요층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노도강, 특히나 이제 노원구 쪽 라인으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남 3구에서 송파 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전 됐을까요? 그때 제가 많이 상담을 해드렸던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지역들이 송파, 예, 강남 3구에서는 송파, 그리고 네, 바로 이 강남 옆에 우측에 붙어 있는 동작구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 쪽 라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1, 2위가 노도강 쪽에서는 노원구 쪽, 특히나 이제 이런 가성비 쪽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녀를 데리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워낙 비싸죠. 아직도 그렇죠. 강남 비싸고 뭐 목동도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합니다. 특히나 이 서울 3구, 서울의 이 25개구 지역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가성비, 또 가심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특히나 이제 노원구 쪽 라인들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좋은 선택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학구열이 굉장히 대단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네, 좌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학군이 좋은 가성비 지역 쪽으로 대부분 다 선택을 많이들 하셨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노원 쪽, 송파, 강동구 쪽 라인들도 의외의 지역으로 송파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많이 네, 조정을 받았던 지역이니까 이런 쪽 라인들로 대부분 다 사람들이 많이들 가셨고, 여유 있으신 분들, 특히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들도 특히나 이제 비지밸리 라인들의 이런 그런 개발 호재, 그리고 9호선 라인들의 연장, 그리고 GTX 라인들이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들, 그리고 특히나 강동구 안에서는 이제 동쪽 라인들로 개발들이 앞으로 집중되어 있고 도로망들이라든지 또는 제2경부에 대한 그런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강동 쪽 라인들로 많이들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가 지역 아파트는 이제 거래량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갈아타기 수요가 그만큼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오를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 있죠.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다시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는 그런 지역들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과거의 이런 역사,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네, 조금 더 갈아타기 하는 또는 조정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이제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수요층의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쪽으로 많이들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저번만 같아도 그런 쪽 라인들로 선택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라면 좀 문제가 있겠죠. 자, 신축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신축 이런 것들을 보자면 특히나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상당히 높아진 이유가 뭐 물론 아실 겁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2, 3년간. 뭐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런데 이런 건축비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반영되기라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뭐 한 예로 들자면 밀가루, 예전에 밀가루가 폭등했었죠. 예, 밀가루가 폭등하면서 라면값 오르고 밀가루가 들어가는 그런 식자재 이런 뭐 음료 뭐 이런 것들 다 많이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가격이 다시 떨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건축 자재비도 이왕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 떨어지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축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제는 600만 원, 700만 원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950만 원에서 1,100만 원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지 좋고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수요 쏠림 현상이 아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그 지역들 중에서는 한강별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학구열이 워낙에 뛰어난 이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학군 좋은 지역들 그리고 집주 근접성 그리고 쾌적성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쏠림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나 대다수의 많은 10명 중 9명, 열의 9은 다 이런 지역들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공사미 조합원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불투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향후에는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약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신축 또는 양질의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좀 안 좋은 그 시장이 안 좋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실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하다 보면 서울에 공실도 많은데 빈집도 많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 많죠. 왜 없겠습니까? 비아파트인 곳들도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많은 수요층들이 그런 지금 현재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빈집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양질의 주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아파트에 살길 원하시고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같이 함께 살고 싶은 것이지 녹물 나오고 오래된 그리고 정말 힘들 비 오면은 정말 비가 정말 지난 그 정말 집중호우에도 나왔었죠. 정말 그런 지역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질 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상위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화 되어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유튜버만 하더라도 연봉이 수억 원에 육박할 정도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단순하게 내수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그런 수요층 그리고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은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상급지 갈아타기가 조정장애 대다수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그런 상급지 갈아타기의 수요층 자체가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의 거래량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강변에 학군 좋고 쾌적한 교통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단순하게 어떠한 전문가들과 그리고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양식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을 때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디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좀 리스트 그리고 부동산 한두 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또는 수익이 날 때 한두 푼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고 크로스 체크를 좀 항상 해 보시면서 특히나 이 거래량이 많이 나고 있는 시장에 과거에 어떠한 이런 데이터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어떠한 시장이 되었는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